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장님이 뭐라 하셔도 저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1972년 겨울 서울 청계천. 새벽 어스름이 채가시기도 전에 공장 굴뚝에서는 벌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피복 공장들. 그중 한 곳 사마피복 2층 작업장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여공들이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 손이 꽁꽁 얼어서 미싱 바늘도 제대로 안 잡혀요. 19살 영숙이가 입김을 호호 불며 손을 비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올라온 지 석 달째.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리며 손가락 끝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영수가, 이리 와봐. 언니가 핫팩 하나 줄게. 주머니에 넣고 있어. 순이 언니, 고마워요. 언니는 안 추워요? 나야, 이제 5년 차니까 익숙하지. 너도 곧 적응될 거야. 오전 7시 공장 사장 박 사장이 작업장에 들어섰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언제나 인상을 찌푸린 채 직원들을 감시했습니다. 야, 너희들 손 좀 빨리 놀려? 납품일이 코앞인데 이게 무슨 속도야?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여공들은 고개를 더욱 숙이고 미싱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만이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꾹 참으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여공들은 좁은 휴게실에 모여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것이 그녀들의 전부였습니다. 언니들, 나 어제 청계천 다리 밑에서 전단지 하나 주웠어. 야학 모집한대. 야학? 그게 뭔데? 밤에 공부 가르쳐주는 학교야.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무료래. 정말요? 나 공부하고 싶었어요. 고향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글자는 조금 알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도 학교 가고 싶어. 글자는 좀 알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 우리 한번 가볼까? 어차피 공장 끝나면 할 일도 없는데. 그날 저녁 7시. 영숙, 순이, 명자, 정희. 4명의 여공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계천 근처 교회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촛불이 켜진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저는 이곳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김 선생은 28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졸업 후 야학 교사가 되어 가난한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간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음과 자음을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따라 써보세요. 나무, 하늘, 사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 쥐어보는 연필. 글자를 쓴다는 것이 이렇게 서툴렀던가. 그러나 배운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잘하셨어요? 글자 모양이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에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학을 시작한 지 한 달. 영숙은 이제 띄어쓰기를 하며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9시까지 공부한 후 하숙방에 돌아가면 11시. 그러나 잠들기 전 1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불 끄고 자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해. 언니, 조금만 더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보고 자려고요. 그래, 우리 영숙이 정말 열심히 하네. 언니도 부끄럽다. 언니도 같이 해요. 우리 둘이 힘내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저녁 박 사장이 작업장을 나가려는 영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일이야? 자꾸 일찍 나가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저 공부 좀 하려고요. 공부? 너 같은 게 무슨 공부야? 미싱이나 제대로 돌려. 야학 다닌다며? 당장 그만둬. 사장님, 제발요. 일은 꼭 끝내고 가요. 야학은 저녁 7시부터라 시간 맞춰서. 시끄러. 내일부터 야근이다. 밤 9시까지 일해. 그날 밤 영숙은 하숙방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 동안 야근이 계속되면서 야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울지 마. 언니가 대신 가서 필기해 올게. 그걸로라도 공부하자. 맞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필기해 오면 돼. 포기하지 말자. 사장님, 미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무식하게 살라는 거야? 고마워, 언니들. 나 정말 배우고 싶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읽고 싶어. 야근이 끝난 후 영숙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들이 가져온 필기 노트를 달달 외우고 새벽에 일어나 복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제 신문 기사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한자 섞인 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정희 씨, 순희 씨. 이제 여러분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고요? 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특히 영숙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야근할 때도 필기를 받아서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검정고시 응시료가 있나요? 네, 5,000원입니다. 5,000원. 당시 여공들의 한 달 월급이만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4명의 친구들은 청계천 다리 밑에 모였습니다. 우리 돈 모아서 한 명씩 응시하자. 올해는 영숙이 먼저 해. 아니야, 순이 언니가 먼저 해야지. 언니가 제일 나이도 많고. 바보야, 네가 제일 공부 잘하잖아. 네가 먼저 합격해서 우리한테 길을 보여줘. 맞아. 영숙이, 네가 합격하면 우리도 용기 낼 수 있어. 언니들, 고마워. 내가 꼭 합격할게.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공부하자. 1973년 가을, 검정고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은 시험 날에도 영숙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납품이 있어? 네가 꼭 있어야 돼. 사장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제 평생 소원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나가? 해고야. 그 순간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영숙이 대신 제가 오늘 밤새 일하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셋이서 영숙이 목까지 할게요. 알았어. 어차피 너희들 떨어질 거면서. 가라! 시험장.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계천 교회 지하실의 촛불,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언니들이 필기해준 노트, 새벽에 홀로 공부하던 시간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영숙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수험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있다. 내 번호 있어? 합격이야.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그 기쁨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영숙을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영숙은 말없이 합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순이는 합격증을 보자마자 영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영숙이 최고야. 축하해. 우리도 이제 용기가 생겼어. 나도 내년에 꼭 합격할 거야. 4명의 여공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업장 한켠에서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이 작업장에 들어왔습니다. 야, 영수가. 들었다. 합격했다며? 네, 사장님. 그래봤자 여공은 여공이야. 공부해봤자 뭐하게? 그러나 이번에는 영숙이 당당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장님이 뭐라 하셔도 저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공장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 겁니다. 뭐라고? 사장님,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희도 꿈이 있고,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여공들이 야학에 등록했고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습니다. 2년 후 순이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3년 후에는 명자와 정희도 합격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영숙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한 후 회사 사무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양품점을 차려 자수성가했고 명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되었으며 정희는 목욕탕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꾸렸습니다. 40년이 흐른 2013년 가을. 60을 훌쩍 넘긴 4명의 친구들이 청계천에 다시 모였습니다. 옛 공장 자리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녀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미싱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들, 우리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래. 추웠고, 배고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만약 그때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맞아. 배운다는 것,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 4명의 친구들은 청계천 다리 난간에 나란히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네가 먼저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 네가 길을 열어줘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아니야. 언니들이 있었기에 내가 할 수 있었어. 언니들이 필기해주고 응원해주고 응시료까지 모아줬잖아. 우리는 가족이었어. 혈육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어. 지금도 그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4명의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고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그녀들 중 많은 이들이 합격했고 이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가난과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던 그 시절의 언니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교육의 기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계천의 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 위로 70년대 여공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우정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배움의 등불을 밝혔던 그녀들의 용기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생에 만나도 또 친구하자. 그럼 영원한 우리 자매들. 사랑해, 언니들. 나도 사랑해. 청계천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은 긴 그림자를 나란히 들이우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들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소녀들이 꿈을 잃지 않았던 20살의 그녀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학의 등불을 밝혔던 공장 소녀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